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 많은 이슈가 있죠.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와 가장 관계가 깊은 이슈는 역시 사이버 모욕과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뭐 댓글을 통해서나 게시물을 통해서 타인에게 모욕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 그것이 표현의 자유인데 뭐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는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중도덕을 훼손하는 행위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그건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있죠. 그것이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서, 보다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미 과거에 한번 실시했다가 일부분 폐지되고, 예를 들면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인터넷 실명제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논의가 또 활발합니다. 네, 인터넷 실명제도 표현의 자유 관련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망 중립성 원칙. 망 중립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을 하려면 그 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망을 이용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망 중립성 원칙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음란물의 경우도, 뭐 이제 음란물까지 나오면 이제 다른 대부분의 것들도 여기 다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음란물을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시키면 그것이 일종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 왜 규제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우리와 같은 제한 사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 자체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좀 다릅니다, 상황이. 어쨌든 표현의 자유 이슈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타,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이버 음란물까지 나왔으니까 이 기타 이슈에 포함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발굴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는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289쪽부터 설명하고 있고,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283쪽부터 좀 설명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 음란물에 대해서는 31쪽부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67쪽부터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찾아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슈로서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그 법률 규정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아니냐, 이거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모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법률에도 이 규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판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판례의 모욕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모욕에 대한 것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모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래서 무엇이, 어떤 행위가 모욕이냐, 어떤 글과 언어가 모욕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이버 공간상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 일반 현실 공간에서의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 범죄죠. 형법에 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 규정,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이 형법에 있을까요? 네,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로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구성 요건이 어떤 법률에도 없습니다. 바로 형법 제311조에 있는 모욕죄 규정, 이것을
사이버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을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냥 공연히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보통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이 됩니다. 그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현실 공간에서 모욕하든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하든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사이버 모욕죄에도 이 형법상의 모욕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있으니까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 되겠죠, 논리상.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명예훼손죄는 뭔가 좀 다르다. 일반 현실 공간에서 행하는 명예훼손죄와 좀 다르다 그래서 별도로 입법을 했습니다. 형법에 입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 제70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드러내어. 이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진실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인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2배 이상 형벌을 처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날조해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서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더 큰 형벌에 처한다라는 게 담겨져 있고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니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것이 들어있다는 게 좀 형법상의 규정과 다르고요. 형법상의 그 규정의 법정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여기 정보통신망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가중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이러한 모욕행위와 명예훼손 행위는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죠. 또 전파성이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크게 확산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현실 공간에서의 모욕이나 현실 공간에서의 모욕과 명예훼손은 며칠 지나면 금방 잊혀질 수가 있어요. 또 한정된 공간에서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을 타고 어디든지 이게 날아갈 수가 있죠. 퍼나르기를 한다면은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법정형도 상당히 가중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람들 괜찮아요. 제가 용서했어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이버 모욕 행위나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좀 모욕적인 언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표현의 자유상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 모욕죄의 합헌 결정은 일반 모욕죄에 대해서 내려진 것인데 결국은 이치는 똑같습니다. 모욕 행위와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자꾸 심사가 올라가죠. 그러면 과거에 모욕죄에 대한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걸 가지고 한 번 결정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결정을 또 의뢰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2011년, 2013년, 2016년 벌써 3차례에 걸쳐서
형법 311조 모욕죄의 규정이 위헌 아니냐 이런 심의를 했는데 심의 결과 형법 311조 모욕죄의 규정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을 보면 그 소수 의견으로서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다 위헌이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합헌이다 위헌이다라고 당연히 의견이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욕죄의 규정이 사이버 모욕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위헌 의견을 잠깐 보면 2013년과 2016년에 세 표씩이나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그 모욕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도대체 뭐가 모욕이냐 개념정의가 안 돼 있다 법률에.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로 가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직접적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두 가지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 이것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으니까 소수 의견 두 분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자, 현재는 헌법재판소는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가 정보통신망법에만 거기서만 사용하는 고유의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또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힌 다음에 이어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은 뭐예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규제해서 개인의 인격권을 강력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규정은 합헌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소수 의견이 있었죠. 위헌 의견이 두 번이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 행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일으킨다. 위축 효과. 네.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이게 명예훼손이냐.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면 예를 들면 비리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축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박문 게재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실을 적시하는 걸 그냥 범죄로 하지 말고 가능하게 해놓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박문을 게재하거나 그 게시글을 삭제 요청하는 절차가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들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형사처벌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구제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러한 범죄 규정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위헌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합헌이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것이죠. 네,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네.